그런데 그 후원금의 일부가 수상한 흐름이 발견이 됐고 이를 알고 있었던 당시 성남지청에서 뭉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뭉개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박은정 검사였다. 그런데 박은정 검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내놓고 있는 줄 아세요? 기록을 8,500쪽을 검토하느라 그래서 그랬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재수사를 하지 못하게끔 시간을 끌었던 이유가 검토하느라 시간이 없었다. 이런 뜻인 건가? 근데 이 말 자체가 오히려 성남FC 사건을 뭉개려고 했던 것을 실토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어쨌든 그 기록을 검토하느라 그랬다라는 것은 검토를 되게 꼼꼼히 했다는 건데 그 검토를 꼼꼼히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한 거잖아요, 재수사. 그럼 이거 실토 아닌가요? 이에 대해서 검사들이 나서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재수사를 가로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팀의 검토 의견에 대해 수사 기록을 사본한 뒤 직접 28건 8,500여 쪽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지청장이 한 개 사건의 수사 기록을 8,500쪽 검토하느라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는 건 전례가 없는 변명이다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아니 같은 검사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건 하나 가지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재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그거 검토한다고 그랬다고? 박은정 지청장은 이날 성남지청을 통해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고 지휘사항 등을 서면으로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검토 결과 수사팀과 견해 차이가 있어 각각의 검토 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를 준비하던 중 차장검사가 사직했다고 합니다. 즉 이제 막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차장검사가 못 참고 나갔다. 박 지청장의 해명의 요지는 8,500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꼼꼼히 읽어보느라,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꼼꼼히 보느라 사건 처리가 늦어졌으며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에요. 8,500장에 달하는 그 수사 기록을 열심히 그렇게 꼼꼼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나 성남지청 수사팀은 지난해 9월 이후 재수사 필요성을 박은정 지청장에게 수차례 보고했고 박 지청장은 번번이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4개월에 걸쳐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가 지난 25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사건의 주인검사인 허모 검사도 항의성으로 연가를 내고 일정 기간 출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검찰 내부에서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박은정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 고위급 검찰 간부는 이렇게 말했대요. 지청장이 수사 기록을 8,500쪽을 직접 복사해서 검토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 지청장 등 일선 검찰청 기관장은 수사 기록 요약을 보고를 받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이후 검토한 다음에 추가 사항을 재보고받는 그런 경위인 건데 왜 박은정이 지청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자기가 직접 그 모든 사건을 복사를 해가지고 8,500쪽이나 다 스스로 검토했을까? 왜? 성남지청에서 왜요? 성남시 일이니까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일이니까요? 혹시 그래서였을까요? 한 부장검사는 지청 단위라도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방대하고 현 사건의 수사 기록만 해도 수천 쪽에 달하는데 지청장이 매일 수사 기록만 읽느라 다른 일을 돌보지 못한다는 소리다. 즉 이재명과 관련된 이 사건 하나를 4개월 동안 8,500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직접 보느라 다른 일은 도대체 제대로 했을까? 왜 여기에만 이렇게 목매달았을까? 이겁니다. 이재명 후보 의혹의 앞에서만 다가서면 전례를 뒤집는 수사 기법이 새로 탄생한다. 이거 콕 집어서 비판했네요. 다른 검사는 박 지청장이 지침도 내리지 않고 수사 기록 검토만 한다는 건 그 시간만큼 수사팀의 수사가 지연됐다는 것이고 즉 사건 뭉개기를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맞네요. 지청장의 지시가 없으면 수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차장검사도 수차례 보고했는데 계속 재검토를 요청을 하니까 수사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퇴를 하고 나온 겁니다. 아니 4개월 동안 그렇게 수사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검토해야 된다고 아직 검토해야 된다고 재검토해야 된다고 4개월 내내. 이것 자체가 수사를 방해한 거 아닙니까? 수사를 지연시킨 거죠. 사건을 뭉개려고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돼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김어겸은 이 김만배 소나기에 들어있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하면서 맹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 연희동에 있는 아버지 집을 김만배의 누나에게 집을 팔았다. 자, 그 관련해서 뭔가 의혹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김만배가 자기의 손아귀 들어있다. 그러니까 김만배 손아귀 들어있고, 자, 형 카드, 형이라는 것은 지금 김만배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이는 형 카드면 다 죽어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 김만배의 허풍성 발언이다. 그러니까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윤석열 수사를 하면 뭐 이런 걸 지금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김의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 영린공감TV는 김만배의 동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에게 한 말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김만배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고 말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녹취록에서 김만배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같이 말하면서 그런데 형은 그 계통에 안 나서려고 그래. 그 계통에 안 나서려고 그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 녹취록이 공개되자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우상호 총괄선대위원장은 본부장님이죠. 이날 당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김만배가 가진 어떤 정보가 공개되면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으로 죽을 정도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상호는 이어서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가 집을 팔 때 김만배의 누나가 샀다고 하는데 당시에 우연으로 넘어갔으나 녹취록을 보면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연희동 집과 관련된 그 어떠한 단서도 없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김만배하고 윤석열 후보를 아무리 찾아봐도 연결고리가 없는데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부친이 집을 팔았는데 그 집을 우연하게 지금 김만배의 누나가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연희동을 지역구로 둔 사람으로서 그 지역 부동산 중개수를 거의 전수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우상호가. 그런데 집을 10군데 내놨다고 한 윤석열 후보 측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본인의 해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도 페이스북에서 자, 김만배 손아귀에 있던 윤석열이라면서 윤석열은 김만배에 대해서 상갓집에서 눈 인사 한번 나눈 사이다. 그런데 서척하는 인연인데도 이런 협박성 발언을 듣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 이상하다. 그렇다면 윤석열의 평소 처신이 어떠했는지 능히 짐작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능히 짐작이 된다. 자, 이러자 국민의힘은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의 수석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와 어떤 친분이나 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그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녹취 내용에 대해서는 김만배가 대장동 게이트 공범들과 작당 모의를 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두려워하는 공범들에게 거짓 허풍에 뜬 것으로 보인다. 거짓 허풍에 뜬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양수 대변인은 특히 김의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며 김 의원을 설 연휴에 직구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김성범 선거대책본부 상근 부대변인은 자, 민주당의 우상호 본부장이 윤석열 후보 본인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해서 마냥 호들갑을 떨더니 문제 확인의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한다. 자기네 밥상을 옆집들어 차리라고 하는 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만배 씨 누나의 윤 후보 부친 집 매입 의혹은 윤 후보 측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는 것을 통장 사본까지 공개하면서 밝힌 바 있다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하나는 김만배 발언의 진위 그리고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의 매각 문제. 자, 우선 부친의 집의 매각은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통장 사본을 다 보이면서 성금 중도금, 잔금까지 다 받은 것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았다. 비싸게 판 것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았다. 급매물로 아버지가 다리가 아파서 그 집은 그냥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이사를 하면서 그래서 집을 좀 급하게 팔았고 그런 금액도 당시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누나가 그 집을 산 거는 정말 우연이다 하는 겁니다. 그 뒤에 특별하게 이 김만배 측에서 이 집을 뭐 압박을 받았거나 거래를 했다거나 하는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지도 않았고 또 잠잠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만배가 자, 형의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윤석열은 형 카드면 죽어.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이 문제가 뭔가? 그러니까 김만배의 카드가 뭔가 하는 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발언을 했는가? 자, 우선 이런 발언을 했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하면은 자, 김만배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여권 특히 김만배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거의 사실상 장악되어 있는데 그러면 김만배를 조사해 보면은 뭔가 다 나옵니다. 자, 윤석열에 대한 이 발언이 뭔가 하고 물어보면 김만배를 물어보면은 모든 게 다 나온다.
김만배는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충분하게 수사를 가능하고 또 불러서 조사도 가능하고. 자, 그런데 김만배 이걸 물어보지 않고 거꾸로 윤석열 후보에게 빨리 밝혀라. 그게 집 문제가 아닌가 하고 추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만배에게 물어볼 일이다. 김만배가 이게 사실이면 가만히 있었을 사람들인가? 지금 여권에서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그렇게 많이 하고 탈탈 털었는데, 자, 이런 발언이 뭔가 실체가 있는 것이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있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자, 이 정부 들어서서 유난히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가지고 많은 공격을 해왔습니다. 지난번에 라임 옵티머스 사태, 그 옵티머스의 전주라고 하는 김봉현 씨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한참 말이 많이 나왔을 때 감옥에 있었는데, 김봉현 스타 모빌리티 대표였는데, 이 김봉현이가 검사들에게 접대를 했다, 또는 윤석열 검찰 쪽으로부터 뭐 압박을 받아갖고 야당 후보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고 여당 후보만 진술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미애가 자, 이 사건은 검찰에 대한 비리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수사팀을 따로 꾸려가지고 김봉현에 대한 조사를 압박을 했지만 나온 게 없었습니다. 나온 게 없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 듣고 그때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시켰습니다. 감찰을 시키고 그래서 했지만 호들갑을 떨었지만 넣은 게 없었다. 그 뒤에 또 한명숙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자, 같이 감옥에 이 한만호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이 한만호라고 하는 사람이 한명숙에게 뇌물을 줬다고 하는데, 그 감옥에 같이 있었던 동료 재수가 그게 들어보니까 한만호가 하는 사람이 옛날에 검찰에 의해서 억지로 자백했다 하더라. 또 이야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또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